안녕하세요. 언더스코어입니다. 보름 전인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며 103석을 얻은 미래통합당보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죠. 현재 일부에서 사전선거를 중심으로 개표조작 음모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음모론의 핵심 주장들을 소개하고 왜 통계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QR코드가 조작되었다거나 사전투표함을 뜯어내서 바꿔치기 했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가설도 있지만 오늘은 이런 성의조차 없는 주장들은 잠시 치워두고 통계적인 쟁점들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모론, 사전투표와 당일 본투표에서 차이가 나는 곳들이 있다. 이는 말이 되지 않고 둘은 동일해야만 한다. 어떤 사건이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확률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발생과 시간이라는 요소가 완전히 무관해야 합니다. 가령 동전 100개를 던졌을 때 절반 정도가 앞면이 나오는 건 어느 요일이든 동일합니다.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차이가 없죠. 낮인지 밤인지 여부와도 상관이 없이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투표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투표는 동전 던지기가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떤 정당에 투표할지 확실히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사전투표가 시작되자마자 투표소로 달려가기보다는 당일까지 계속 고민한 후에야 투표를 할 겁니다. 즉 투표 행위와 5일간의 시간 차이는 결코 독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게다가 보다 직접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극우 보수단체에서는 지난해부터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는 조작 가능성이 높으니 당일에 투표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월에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는 캠페인이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진행되었죠. 또 당장 유튜브에서 사전투표하지 맙시다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3월부터 올라온 비슷한 주장의 영상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우한 마이너 갤러리에서도 사전투표 첫날인 4월 10일부터 사전투표를 자제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었죠. 이를 모두 종합했을 때 사전투표자들과 본투표자들이 다른 특성을 갖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음모론, 사전투표자들 중 고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는 50대, 60대의 비중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므로 50대가 많았던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더 높을 리가 없다. 이러한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사전투표자들을 정부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정하지 않은 이상 특정 연령대가 많았다고 그 연령대의 평균 정치 성향대로 사전득표율이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령 일부러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같은 고연령층 안에서도 앞서 소개한 사전투표하지 맙시다 캠페인을 이유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당일 투표를 선호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투표 시점을 개의치 않았을 수 있죠. 이 경우 자연스럽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50대의 비율이 더 높게 잡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 갈 곳도 없이 애초에 현재 50대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세대가 아닙니다. 당장 이번 총선 출구조사 데이터를 보면 50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미래통합당 지지율보다 약 7%포인트 더 높게 나타납니다. 즉 이런저런 정보들에 대한 고려 없이 연령대 분포를 보니 중년층 이상이 많고 중년층은 보수적이니 미래통합당 표가 더 많은 것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으니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빨가면 사과고 사과는 맛있으니 바나나라는 논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계형으로 말하자면 이 음모론은 생태학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모론,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유독 경합지역에서만 서로 동일하다.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가령 성남 분당을을 기준으로 사전득표수는 이와 같이 나타났는데요. 관외 사전득표수를 관내 사전득표수로 나눠주면 모두 0.29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값이 동일한, 즉 1이라는 비율이 나오는 건 조작이 아닌 이상 힘들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경합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규모가 다른 두 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하루에 1000명, 작은 병원에서는 200명이 태어나죠. 과연 한 달 동안 출생 성비를 기록했을 때 남자의 출생률이 과반이 넘은 60%인 날이 많은 병원은 어느 쪽일까요? 큰 병원이 출생자 수가 많기 때문에 특이한 값이 나오기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오른쪽의 작은 병원입니다. 작은 병원은 표본 크기도 더 작기 때문에 1대1이라는 남녀 성비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죠. 대수의 법칙에 의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같은 이유로 수도권의 격전지일수록 양측 후보의 득표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비율이 1로 수렴하고 득표수 차이가 이보다 적은 곳에서는 1대1이라는 비율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많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역시 통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번째 음모론, 서울, 경기,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63대 36으로 일정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에서 모두 동일한 비율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죠. 우선 첫 번째 문제, 기타 정당들의 득표율을 제대로 포함시켜서 다시 비율을 계산하면 이렇게 수치가 조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문제, 기타 정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해도 이러한 63대 36 비율이 선거 조작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새누리당이 승리했던 19대 총선에서도 47대 53 법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고, 비례득표율만 따로 계산했을 때에도 38대 42 법칙이라고 불러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수도권 지역에서 유사한 지지율 패턴이 나타났다고 해서 정부가 선거를 조작한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왜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표 조작 음모론이 통계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번 총선 음모론과 관련해 3편의 영상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영상들에서는 오늘은 넘어갔던 성의가 부족한 음모론들, 가짜뉴스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통계적인 가정들, 그리고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해도 이 음모론이 멈추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언더스코어는 빠른 시일 내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